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단원 이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중요하니까요. 17페이지 교과서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지수를 우리가 확장을 할 텐데요. 지수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지수 함수로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지수 함수로서 의미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는 지수가 지금 자연수일 때까지만 우리가 배운 상태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함수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함수가 어떤 공통 속성을 갖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공통 속성만을 뽑아가지고 그 법칙을 성립하도록 지수를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나요? 돼 있죠.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랭크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지수가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일 때 일대 지수 법칙을 보시면 이 밑이 둘 다 0이 아니고 mn이 지수로서 자연수가 될 때 이렇게 다음 네 가지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 곱은 합으로, 나눗셈은 뺄셈으로, 그 다음에 지수의 지수 합성이죠. 사실은 합성함수의 의미입니다. 지수를 다시 지수로 취하는 것은 곱하기로, 그 다음에 각각 분리가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지수에 대한 공통 속성만을 뽑아온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1번만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가 M승이다 하면 A가 M개잖아요. M개고 그 다음에 곱하기 A가 N개예요. 이렇게 N개가 있으면 실제로 전체 다 곱한다는 것은 M에서 N만큼 더한 것만큼 곱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1번이 바로 자연스럽게 중학교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개가 계속 묶음으로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묶음으로 N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N개의 묶음이 총 N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M 곱하기 N으로 표현된다. 이게 이제 3번의 의미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4번도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수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를 이제 수체계를 구성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지수가 지금 자연수일 때는 1, 2, 3 이런 식으로 자연수일 때는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왔고요. 이제 얘를 정수로 일단 확장을 시킬 거면 숫자가 0이 필요하겠죠. 0이 필요할 것이고 또 정수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1의 반대수 1에 대한 역원, 덧셈에 대한 요건인 마이너스 1, 또 2에 대한 덧셈의 요건인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수 법칙을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잘 성립하도록 그대로 성립하도록 하면서 이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야 함수로서도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실수까지 확장시킬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공통 속성, 이제 공리 같은 거죠. 이런 법칙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그 예전에 복소수 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면 잠깐 들고 왔는데요. 예전에 우리 복소수 그 이제 연산을 만들고 복소수를 정의를 할 때 덧셈 연산을 만들자. 그리고 공통 속성을 만든 시법칙에서 결교항력을 성립하도록 자연스럽게 정의를 찾아 나갔죠.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연산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항등원, 그러니까 영원, 그 다음에 여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곱셈의 연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수 곱셈을 했을 때 실패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전개하는 형태로 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 1은 1 더하기 0i였고 여건에 대한 이야기도 켤레 복수수까지도 해서 이렇게 연산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도록 복소수를
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형태처럼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소수 확장할 때도 그렇게 했었죠. 포인트는 지수 법칙을 성립하도록 이렇게 정수를 일단은 먼저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있는 유리수들에 대한 지수를 확장하고 형식적으로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수까지 확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정수일 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제 정수일 때로 확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일 때도 이렇게 네 가지 법칙을 성립하도록, 특히 중요한 법칙은 1, 3, 4 혹은 1, 3이 되겠죠. 왜냐하면 합과 곱이 있으면 사실상 나눗셈과 뺄셈은 다 정의가 되니까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특히 법칙을 성립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0부터 한번 정의를 해나가 봅시다. 0부터. A의 영승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이 법칙을 성립하도록 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관건이니까 일반적인 A의 영승이란 걸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A 영승 곱하기 A의 M제곱 이런 걸 하나 들고 와볼게요. M은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이 1번 법칙을 성립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정수일 때, 지금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건데 0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1번을 성립하게끔 한다는 것은 0 더하기 m이 된다는 소리죠. 0 더하기 m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a의 m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의 m제곱도 0이 아니고 우변에 있는 a의 m제곱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a의 m제곱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m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a의 0제곱은 1로 정의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법칙을 성립하도록 하다 보니 A의 영승은 1로 정의하는 게 옳겠구나 라고 이렇게 점점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음수를 일단 정의를 하게 되면 전체 정수일 때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로따로 실험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이 형태가 나오게끔 우리 마이너스 2의 원래 의미를 좀 생각해봐요. 음수를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쌤이 예전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강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2와 연산을 취해서 덧셈의 항등원, 덧셈 세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친구 0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2에 대해서 여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음수라는 것을 정의되려면 반대되는 수와 합을 해서 0이 된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죠? 이걸 활용해서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m을 한번 바꿔볼게요. a의 마이너스 m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m이 자연수일 때입니다. 자, m이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m은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1번 법칙을 일단 성립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a의 m제곱을 하게 되면 1번 법칙을 성립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니까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a의 마이너스 m 더하기 m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덧셈에서 음수의 정의입니다. 그죠? 반대수죠. a의 0제곱이 되는 것이고 a의 0제곱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정의를 내렸다시피 1로 정의한 게 옳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정의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a의 m제곱 자연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죠. 양수라기보다는 0이 아닌 것이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우변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a의 m제곱 분의 1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버리면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이 음수는요. 얘를 축 내려주면 되죠. 밑으로 내려주면
a의 m제곱 분의 1로 정의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되겠습니까? 필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일 때 일단 음수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필기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3번이 똑같이 이렇게 정의했을 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 3번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형태에서 그러니까 정수까지 좀 확장을 했으니 mn이 자연수일 때 한 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a의 예컨대 마이너스 m 이라면 이제 음수죠. 마이너스 2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3 이런 거. 마이너스 m승에 m제곱에 n제곱을 했을 때 a에 마이너스 m 곱하기 n이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정의를 지금 내린 것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올게요. 툭. 이것 때문에 a의 m제곱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자연수 지수죠. 분의 1 곱하기 n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수법칙 중학교 때 또 했던 거에서 이 분수 지수 있죠.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건데요. n이 이렇게 각각에 들어갈 수가 있죠. 맞습니까? a에 m에 n제곱 분의 1의 n제곱. 이게 이제 중학교 지수법칙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1의 n제곱은 1이고 얘는 중학교 지수법칙이 아니면 둘 다 자연수니까요. 그죠? a의 m n승으로 표현되고 분의 1이 되더라. 그죠? 자, 얘는 다시 얘 정의를 지금 쓸 수가 있죠. 얘 정의로 다시 돌려주면 뭐가 되나요? a의 마이너스 mn승이 됩니다. mn의 역원이라는 얘기죠. 역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자연스럽게 a의 마이너스 m 가로를 달리 묶어도 됩니다. n승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안에 낀 음수고 양수여도 이 동그라미랑 세모에 대한 지수가 서로 곱하기 형태로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형태로 곱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시켜주면 3번 법칙도 성립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에서도 지수법칙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수까지는 이제 눈으로 이제 잘 보이는데요.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중요한 유리수를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한번 가봅시다.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이런 형태가 다 성립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수가 유리수다라는 것은 이 지금 정수 있는 이런 덤덤한 형태들 말고도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 사이사이를 메꾸는 것이죠. 예컨대 2분의 1승, 3분의 1승, 4분의 1승, 100분의 99승, 1.2승, 2.5제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그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로 확장을 지수로 시킬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A의 3분의 4승 이러면 A를 3분의 4번 어떻게 곱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칙만을 이제 관심을 갖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확장을 시키는 거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리수일 때는 이 밑에 조건이 좀 바뀌게 돼요. 유리수일 때는 밑이 이제 0이 아니다 해서 양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유리수 지수일 때부터는 무조건 밑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수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함수가 지수가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유리수 포함해서 실수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well defined
그러니까 잘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밑이 반드시 양이라는 조건을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암묵적으로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냐?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듭 제곱근 기억하시죠? 이거를 활용해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자, 우리 거듭 제곱근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성질만 잠깐 보고 갈까요? 자, 거듭 제곱근 성질이 있었는데 거듭 제곱근 뜻 자체는 n 승근 루트 a 혹은 n 제곱 a 라는 이 기호는 의미가 x의 n 제곱이 a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 특히 양의 실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게 정의였고, 그러면 이제 근호가 있으면은 똑같은 n승일 때는 n 제곱근일 때는 이렇게 a, b를 같이 쓰더라. 그 다음에 분수일 때는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이 형태의 m 제곱은 m이 쏙 들어가더라. mn이면 이거 같이 쓸 수 있더라. 이 네 개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우리 기존에 있었던 지수법칙, 자연수 지수법칙을 쓴 것뿐이에요. 그죠? 요거를 활용해, 이 기호를 활용해서, 이 수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유리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A의 n분의 1승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A의 n분의 1승을 요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A의 n분의 1승을 한번 생각해보자. 당연히 m은 이제 자연수입니다. 정수입니다, 정수. 0이 아닌 정수라고 합시다. 0이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m이 0이 아닌 정수일 때 a의 n분의 1승은 그러니까 일단 얘를 정의해야지 n분의 n승인 일반적인 유리수꼴을 다 정의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따져보면 지수법칙 이번에는 3번이 성립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유리수일 때 만약에 이거 다 성립을 하게 된다면 성립하게끔 하려면 예컨대 얘의 이 수 자체, 이 지수, 그러니까 이 수 자체의 m 제곱을 하게 되면 좀 설명이 어렵나요? 이 3번 법칙을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3번 법칙이 성립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수일 때까지만 되는데 유리수일 때도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수끼리 서로 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우리 이게 역원의 정의잖아요. 곱셈 3개의 역수의 뜻입니다. 그죠? 다시 우리 2의 2분의 1이라는 것의 뜻이 2와 곱했을 때 곱셈 3개에서 2와 곱했을 때 곱셈 3개의 항등원 1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를 우리 2의 곱셈 3개의 반대수죠. 역원이라고 합니다. 역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태로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1이 될 거고요. 얘는 우리가 잘 아는 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건 얘예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A의 n분의 1승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 이 네모 보이십니까? 이 네모의 m제곱이 A가 됐다. 그런데 A가 밑이 지금 양이고 n분의 1승은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수이기 때문에 뭐 양수든 음수든 얘가 지금 양수가 될 거예요. 양수가. 그리고 A 자체도 지금 양수죠. 자, 그러면 뭐의 m제곱이 A가 된다. 그렇게 되는 이 네모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A의 m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이때 이 네모는 A의 m 거듭 제곱근 중 지금 양수가 되는 거죠. 양의 실수가 된 거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네모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A의 n분의 1제곱이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시 네모의 m제곱이 A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네모는 A의 M 거듭제곱 근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M 승근 루트의 A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M분의 1제곱이 M 승근 루트 A로 정의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앞에 썼던 내용을 가지고 이 새롭게 정의할 이 기호를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M이 홀수가 되면은 A가 만약에 이게 양수란 조건을 우리가 안 주고 그냥 더 확장을 시키고 싶다면 문제가 생기죠. A가 음수일 때 홀수면 정의가 되지만 짝수일 때 4승, 4분의 1승 같은 경우에는 A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게 정의를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무조건 그냥 깔끔하게 양으로 정의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 더 정의가 나왔네요. 그죠? A에 빨간색 써드릴게요. A에 M분의 1승은 이제부터 유리수일 때, 유리수가 된 거죠. Mn이 정수일 때입니다. 이때는 M이 0 아닌 정수일 때죠. 정수일 때 A의 M분의 1승은 M제곱근 A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 M승근 루트 A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잘 정의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법칙들이 성립하는지를 일단은 먼저 좀 따져볼까요? 3번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n분의 1 시스템만 한번 봅시다. A에 자 3번 성립하도록 되는지 한번 볼게요. n분의 1제곱에 1번부터 한번 다 같이 볼까? 1번부터 볼까?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n분의 1제곱. 물론 m에는 0 아닌 정수입니다. 얘가 두 개 더하기로 표현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얘는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될까요? A에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mn 분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A에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1번 법칙을 성립해버린 거죠. 유리수일 때도. 맞습니까?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이게 잘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의를 딱 사용하게 되면 m승근 루트 a입니다. 그 다음 뒤에 거는 n승근 루트 a예요. 얘는 지금 뭐 거의 무리수겠죠? 어떤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인데 얘를 우리 계산하는 방법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똑같이 통분을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n제곱을 해도 관계없죠. 이해가 될까요? 네, 통분하기 위해서 얘를 미리 통분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덧셈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A에 통분을 시켜버리죠. mn 분의 n 맞나요? 해도 똑같죠? n분의 1과 또 얘는 A에 mn분의 이번에 m을 줘야 되죠? m 이렇게 곱하는 거와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지금 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또 문제가 그죠? 그러면 얘를 지금 정의를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A의 n분의 n승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겠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n분의 1은 정의를 했어요. n분의 1은 m승근 루트 a였습니다. 그러면 얘에다가 n제곱을 했을 때 일반적인 이제 유리수를 다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맞습니까? a의 n분의 1제곱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얘에 n승을 한다는 건 지금 3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래서
얘가 만약에 3번이 성립한다면 A의 n분의 n승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얘를 지금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얘를 네모로 동글뱅이로 보시면 동그라미의 n제곱이 얘가 됐다는 얘기죠. 세모. 그러면 세모의 n 거듭제곱근이 A의 n분의 1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써볼게요. 세모, 즉 세모의 n 거듭제곱근이 동그라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의가. 맞습니까? 다시 세모를 돌려 써드리면 A의 즉 n분의 n승의 n 거듭 제곱근이 A의 n분의 1이다. 1승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위에서 내렸으니까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트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거듭제곱근 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죠? 다시 적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거듭제곱으로 보죠. 동그라미의 이렇게 봐도 되고 의 n 거듭제곱이죠. 그냥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 세모다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위에 있는 이 정의를 지금 쓸 건데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맞죠? 이건 당연하죠. 동그라미를 n 거듭제곱하면 정수제 거듭제곱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니까 동그라미를 그대로 써주면 a의 n분의 1제곱의 n 거듭제곱이 a의 n분의 n승이다로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미 뭐라고 알고 있냐면 뭐라고 정의했냐면 m제곱근 루트 a입니다. m승근 루트 a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얘의 n 거듭제곱이죠. n 거듭제곱 이 맞습니까? a의 n분의 n승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얘를 지금 정의하고 싶어요. 세모를 빨간색 세모를 정의하고 싶은데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법칙 3번에 의하면 거듭제곱근 성질 mn이 자연수일 때죠. 그죠? 법칙일 때 요걸 성립한다고 했었죠. m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n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게 되면 m승근 루트의 a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정의는 어떻게 내리면 옳으냐 m제곱은 루트의 a의 n제곱을 하는 것은 a의 n분의 1승으로 정의한다. n분의 n승으로 정의한다. 맞죠? 물론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mn이 둘 다 자연수일 때 이게 성립을 하니까 그럼 일반적인 음수도 되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거는 각자 하시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해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면 유리수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 안쪽에 n이 음수일 때를 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mn이 지금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정수일 때도 된다는 소리인데 정수일 때도 될 건가? 자, 얘는 그러면 a의 n분의 마이너스 n으로 정의되는 게 옳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왜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예를 다시 정리하면 되죠. 그때 a의 n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돌리면 돼요. 정의대로. 얘는 m제곱근 루트의 a분의 1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n제곱. 다시 자연수 돌렸죠? 음수를 다시 자연수 돌렸으니까 얘는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정의를 또 사용하면 되겠죠? 이 정의를 사용해주면 a분의 1에
n분의 n승이죠. 이거 외우실 때는 그 좌회전을 시켜버리면 돼요. 손잡이 두 개를 딱 잡고 삥삥 잡고 웃고 있어요. 왼쪽으로 확 돌려보세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n분의 n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얘를 m을 내려주고 n 올려서 이렇게 이 형태로 돌렸어요. 정의대로. 자, 근데 a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리수 지수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게끔 좀 형식이 안 깨지도록 하는 거죠. 얘를 성립하도록 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3번. 3번을 성립하도록 하고 싶으니까 a의 m분의 마이너스 n승으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성립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색칠이 안 되네. 자, 정수까지 확장시켜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3번을 성립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죠? 됩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 그러면 일반적인 정수일 때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리수일 때 정의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 자, 이제 정의를 또 하나 더 내릴게요. A에 그러면 n분의 n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mn은 0이 아닌 정수입니다. m승근 루트 a의 n제곱으로 정의한다. 이제부터 뭐 다 암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일 때도 지수가 다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수 법칙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승도 이렇게 통분을 시켜주면 얘는 방금 이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mn승근 루트 a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곱하기 얘는 mn승근 루트 a의 m제곱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 법칙 3번인가요? 1번이네요.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거듭제곱 성질 앞에 걸 다 쓰는 거죠. 그래서 mn승근 루트에 안에 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냥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요거 1번 맞죠? 똑같잖아요. 근호가. 우산이 같으면 안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 안에 거는 지수법칙 쓸 수 있죠. nm이 지금 둘 다 정수니까 지수법칙 정수일 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를 쓰면 그냥 각자 이런 거 해보세요. 실험을. 뭐 쌤이 몇 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n 더하기 뭐가 되죠? m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얘들은 다 정수예요. 얘도 정수. 얘도 정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이 정의를 돌릴 수가 있죠. 이 정의. 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죠? 얘는 다시 이제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하, 결국 유리수 기본 형태인 이런 형태와 이런 지수의 형태도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쓰니까 거듭제곱근 법칙에 의해서 쭉 따라가서 이렇게 지수법칙처럼 유리수도 지수법칙처럼 쓸 수가 있구나. 다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n분의 n, 뭐 l분의 k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안 해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법칙들이 이렇게 다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복잡했나? 어쨌든 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거. 중요한 정의 몇 개 나왔죠.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 막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거 좌회전하는 거 있죠. m승근 루트 a n승은 n분의 n승이다 해서 막 유리수 법칙대로 또 하고 곱하고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유리수까지 이제 확장을 했어요. 잠깐 교과서를 좀 보고 갈게요.
자, 교과서를 보면 자, 0하고 음의 정수인 지수를 먼저 정의하죠. 교과서 똑같잖아요. 그죠? 중학교에서 지수가 양인 정수만 다루는데 이제 0, 음의 정수까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0부터 일단 먼저 정의해서 이렇게 했고요. 똑같이 했죠. 선생님. 지수법칙 성립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일 때 음수를 먼저 정의했죠. 음수는 반대수니까 이렇게 덧셈색이 항등원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게 옳다.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했던 그대로죠. 이거는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뭐 한 개만 해드릴까요? 3번 해드릴까요? 3번은 정의대로 가면 지금 이렇게 그 정수 지수는 음수, 미치 음수여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4승분의 1로 정의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정의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4, 4, 16이니까 이렇게 4번 곱하니까 짝수죠. 양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정하게 쓰면 2에 4승분의 1 2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수법칙처럼 바로 보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로 보고 맞죠? 마이너스 4승을 보면 막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되는 거 있죠? 각각 분리되는 거 어딨노? 그거를 지금 좀 더 할 건데 여기 지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하니까 분리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에 4제곱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분의 1을 정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대로 써주면 얘는 1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체크가 되겠군요. 확인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써도 되고 정수 지수 법칙 써도 되고 아니면 정의대로 돌려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3번 그냥 풀어봤고요. 그래서 2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법칙 성립할까? 지수가 0 또는 음이 정수에 앞서 정의하면, 제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음수를 2개 들고 온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MN이 막 P, 막 Q일 때는, 뭐야, 잠깐만요, 교과서 볼게요. 오타가 있네요. AP 승분의 Q,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죠. AP 승분의 1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안에서 이렇게 곱하고, 얘를 다시 아까 그 마이너스 지수승, 로 돌려가지고 얘를 분배법칙 처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mn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수법칙 성립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쌤은 아까 한 놈은 음수 주고 한 놈은 양수 주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지금 방금 블랭크에서 한번 해줬었고 교과서에서는 둘 다 음일 때도 성립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주면 성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m 또는 n이 0일 때도 이건 성립한다. 자연스럽고 음이 정수일 때 여기 성립하면 뭐예요? 3번에 성립하면 똑같이 이렇게 두고 정의대로 돌리는 거죠. 마이너스 지수성을 이렇게 정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이거 지수법칙, 자연수 지수법칙이죠. 각각 들어가는 거. 여기 쓰이는 게 a분의 b의 일반적인 n제곱 이렇게 되면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 되는 거 있죠.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 q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됐고 이거는 범부수 처리하면 이렇게 되고 p 막 q로 돌릴 수 있고 mn승이 된다. 그래서 음이정수입도 성립한다. 지금 3번 법칙을 성립하게끔 하려고 한 거고 위에는 1번 법칙입니다. 다시 이렇게 1번 법칙이고 이거는 3번 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겠죠. 교과서에서. 이걸 성립하면 보여라 라는 건 이제 이건 2번이고 이게 4번인가 4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렇죠. 이게 4번 법칙이고 이게 2번 법칙이죠. 이거 각자 여러분들 해보시고 수행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정수일 때도 성립한다. 개념 확인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정수일 때는 밑이 음이기 때문에 0이 아니 음이어도 되기 때문에 막 쓰셔도 됩니다. 막 갖다 써도 되는데 유리수일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한 개만 해드릴까요? 얘는 그냥 막 부담 없이 바로
부담 없이 바로 마이너스 4승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지수인데요. 정수일 때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n분의 m일 때 요 법칙, 3번 법칙을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이걸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am 제곱의 양의 n 제곱근이다. 즉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이 지수 법칙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a의 n분의 m승이 정의가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거 다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이랬죠. 지수 사용해서 나타내라 했죠. 뭐 한 개만 해보면 얘는 바로 우회전해서 시키면 됩니다. 2의 3분의 4승이더라. 이렇게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노? 3의 4분의 마이너스 2승이더라.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 성립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지금 다 해줬네요. 친절하게. n분의 m, p분의 q, q분의 p. m이 정수일 때 쭉 다 돌렸고, 통분시켰고, 거듭제곱권으로 돌렸고, 거듭제곱권 성질 3번인가요? 1번이죠. 1번 사용했고. 딱 쓰세요. 거듭제곱권 법칙 1번 사용했고, 얘를 다시 정의로 돌렸고, 그죠? 정의를 돌려서 다시 이제 우리 잘 아는 계산 쪼개주는 거 있죠? 이렇게 쪼개주는 걸로 계산했고, RS로 다시 돌렸고,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정의를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립하도록 정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리수 지수가.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도 성립하면 보여라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쭉 하시면 될 거고, 이것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성질 1번이 되겠네, 또. 그죠? 유리수 지수의 성질 1, 그 다음 유리수 지수의 성질 3, 이게 유리수 지수의 성질 2, 이게 유리수 지수의 성질 4가 되겠군요. 각자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수 법칙 성립한다. 1번, 2번, 3번, 4번. 딱 똑같죠? 근데 이제 밑이 양수라는 거 이거 딱 줄 것이고, 별표 치시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에, 제곱에 2분의 1승. 이런 거. 대표적인 그 오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쓸 때, 예! 하면서 2 곱하기 2분의 1승 되니까요, 선생님. 이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1승이에요. 곱하니까요. 3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삑. 안 된다. 왜? 밑이 무조건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함수를 밑을 양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밑이 지금 음수죠.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함부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애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실제 계산입니다. 얘는 틀렸고. X 쳐줄게, 아예 그냥. 실제로 얘부터, 안에부터 천천히 계산해야 되는 거죠. 얘는 4의 2분의 1승인 거고, 4의 2분의 1승. 왜냐면, 음수의 정수승은 정의가 돼요. 음수의 밑이 음수일 때 정수승은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안에 거부터 4가 되죠. 마이 마이는 4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래서 유리수일 때는 밑이 양이라는 거, 밑줄 쫙. 그래서 자연스럽게 팍팍팍팍 막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중근호 있으면 막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 돌리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 한 개만 해드릴까요? 요거는 뭐 바로 보이죠? 3의 합이죠? 합하면 되겠죠? 4분의 4승. 맞습니까? 그러니까 3, 3의 1승이고 얘는 곱하면 되죠? 3의 마이너스 2승이다. 즉 3의 2승분의 1이다. 즉 9분의 1이다. 축축 나가면 됩니다. 얘는 분리 팡팡 해주시고 지수법칙 쓰시고 얘는 다 근호 돌리시면 됩니다. 예컨대 3번만 해드리면 얘는 2승이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들어갈게요. 얘는 2승근 루트에 안에서부터 들어가면 2의 3분의 2승이죠. 네, 2승.
시간에 2의 3분의 2승. 예, 다시 또 한 번 더 정의대로 쳐주면 2의 2분의 쭉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의 무수 처럼 6분의 2죠. 6분의 2니까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뭐 얘 다시 근으로 돌리면 3승근 루트 2더라.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예, 얘가 지금 대표적인 거죠? 나오네. 여기 음수라서 지수부식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끝. 했고, 해드렸고. 자, 실수지수인데요. 얘는 교육과정을 사실 벗어납니다. 극한으로 정의하는데, 2의 루트 2승을 예를 들면은 얘가 유리수를 사용해서 또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유리수를 확장시켜서, 사실 극한이에요, 극한. 지수로 가는 수로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럼 실수일 때도 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걸로 실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이게 또 똑같이 미치 양이라는 거. 똑같이 다 성립하죠. 실수일 때도 이제 막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잠깐만 쌤 뭐 보여는 드릴게요. 뭐 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실수 지수는 유리수 지수에서 형식 분력이 깨지지 않도록 또 역시나 확장시킨다라는 거. 극한이 들어가야 돼서 교육과정을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뭐예요? 더하면 되죠. 곱하면 안 됩니다. 더해야 돼요. 2에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는 3 루트 2죠. 이렇게 된다.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 2에 3 루트 2승만큼 곱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죠? 얘는 2에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3번 법칙 2승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 13번 이렇게 어떤 수에 가까워질까 하면서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극한값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극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금 전문 용어 사용하면요. 죄송한데 단조 증가 수열이라서 그러니까 위로 유개인, 그러니까 루트 2보다 작은 위로 유개인 단조 증가 수열. 단조 증가 수열이라서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고 그 수가 무리수가 돼요. 그러면 A의 유리수승이 어떤 R이 이제 루트 2보다 작은 그런 집합. 단 R은 유리수. 이 집합에서 얘가 이제 극한이 있기 때문에 수프리멈이라는 게 있어요. 숲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을 취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잘 아는 A의 루트 2가 되거든요. 데드히트 컷의 방법인데요. 커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쳐야 되는데 뭐 이대로 마치셔도 되고요. 시간 없으면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해서 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리스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리스 RISS 리스 들어갑니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들어가죠. 학술 연구 정보 1 이런 데 들어가서 궁금하신 건 다 물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필수 지수 이렇게 적을게요. 필수 지수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지수 약정과 지수 법칙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거 뭔가 실수 지수가 들어가겠죠. 원문 보기 하면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쌤도 논문이 있습니다. 도강수 쳐보시면 논문 1개 썼습니다. 네, 형식 분력의 원리 어느 거 같은 거랑 비슷한 도형 가지고 한 개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시고. 자, 잠깐 볼까요? 자, 실수 구성하고 막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데드킨트 컷으로 실수 지수를 구성할 수 있고 갑자기 너무 심화된 것 같지만 뭐 이렇게 학문이 깊다는 겁니다. 실수의 지수 법칙 있죠? 얘를 이분이 지금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냥 데드킨트 방식이 있고 아까 쌤이 했던 숲 방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뭐 칸토르 방식인데 XY 실수 유리수열로 정의하죠. 수렴한 유리수열을 생각하시는데 리미트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극한에 들어가서 얘가 안에 들어가고 유리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실수이므로 유리수 지수 법칙도 쓸 수가 있어요. 유리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실수 지수 법칙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쌤도 그래 해왔죠? 그래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다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그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만에 확장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잘 복습하시고 필기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